여러분은 부산 송도의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저것 좀 보세요. 해상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도대체 여기가 내가 알던 그 부산이 맞습니까? 세상에, 저건 구름 위를 걷는 건가요? 부산 송도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백사장 위에 선 노신사. 토마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떠다니는 크리스탈 케이블카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60년 전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던 소년에게 부산, 그리고 송도는 그저 매서운 바닷바람과 비릿한 갯내음,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전부인 변방의 작은 포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의 미래도시에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요즘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젊은 여행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진짜 멋을 알고 싶다면 서울의 화려함은 잠시 제쳐두고 곧장 부산 송도로 직행하라는 말이 하나의 격언처럼 퍼지고 있다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세련된 탄책로, 그리고 거친 파도 위를 마치 마법처럼 걷게 해주는 스카이워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마주하며 토마스 씨는 완전히 넋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으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 척박했던 바다 위에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궈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먼 길을 달려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눈부신 케이블카의 조명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의 위용보다 그가 간절히 찾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저 멀리 생동감 넘치는 자갈치 시장 골목 어딘가에 남아있을 억척스럽지만 눈물겹게 따뜻했던 우리네 삶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기술의 정점인 송도와 여전히 사람 냄새 가득한 투박한 진심이 살아있는 자갈치 시장,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한 이방인 노신사에 멈춰있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외형 속에 숨겨진 한국인의 저력과 세월이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는 뜨거운 정의 실체,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하게 된 그 경이롭고도 가슴 벅찬 현장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금 그 감동의 문이 열립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 사랑을 담아서. 저는 토마스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도대체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까요? 60년 만에 다시 밟은 이 땅, 부산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실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그 소박하고 정겨운 기억들이 현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송도 해변에 도착해 차문을 연 순간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서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송도는 그저 빛발의 흑백 사진 속에 갇혀있던 가난하고 초라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 초반, 미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따라 처음 왔던 이곳은 거친 파도와 비릿한 갯내음,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몸부리치던 사람들의 고단한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바다 위 80m 상공을 가로지르는 은빛 케이블카가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가 그려놓은 선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저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니요. 투명한 바다 아래로 비치는 푸른 바다는 마치 보석을 잘게 부수어 놓은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케이블카 속 사람들의 표정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아니 제가 사랑했던 이 작은 포구 도시가 이토록 경이롭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가슴 밑바닥부터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배고픔에 지쳐 바닷가를 서성이며 누군가 흘린 생선 대가리라도 없을까 눈을 번뜩이던 그 어린 이방인 소년에게 만약 누군가 미래의 이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저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이 일궈낸 이 위대한 변화의 중심에 제가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며 미국에 있는 제 사업 파트너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토마스, 자네 미쳤나? 그 긴 비행 시간을 견디며 왜 굳이 부산인가? 서울도 아니고 말이야. 거기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찾는 진짜 한국, 내 영혼의 안식처는 바다와 산,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장 뜨겁게 살아있는 이곳 부산에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케이블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발밑이 뻥 뚫린 유리바닥 너머로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60년 전 제가 보았던 송도의 운송수단이라고는 구멍 뚫린 낡은 목선과 삐걱거리는 나무 수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첨단 공학의 결정체가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전 세계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부산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남항대교 위를 줄지어 지나가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은 이 나라의 경제라는 심장이 얼마나 힘차게 고동치고 있는지를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한국인 가이드 청년에게 저는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정말 한국 기술로 만든 건가요? 저 깎아지른 절벽에 어떻게 다리를 놓은 거죠? 청년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이건 부산 사람들의 기질이 만든 작품입니다. 함 해보자. 하는 그 정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내일의 희망을 향해 억척스럽게 나아가던 불굴의 거인들이었죠. 그들의 그 눈물겨운 노력이 그 밤잠 설쳐가며 일궈낸 피땀 어린 세월이 오늘날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겠지요. 송도 용궁구름다리에 도착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저는 60년 전에 꼬마 토마스와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 미군 부대 근처에서 기웃거리던 저를 보며 무뚝뚝하게 껌 한 통을 던져주던 한국인 형들, 서툰 영어로 헬로라고 인사하며 수줍게 웃던 소녀들. 그들이 살았던 송도는 피난민들이 가파른 산빛 아래 판잣집을 짓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기술의 발전 속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그대로 녹여냈다는 점입니다. 기암절벽의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누구나 안전하게 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안 산책로 볼레길은 세련된 감각의 극치였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유명한 해안 관광지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한국인 특유의 섬세함과 배려가 담겨 있어 훨씬 더 품격 있게 느껴졌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에서 저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제 흰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그 바람마저도 60년 전의 저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산, 당신은 정말 대단한 도시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혼잣말이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이 신선한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케이블카와 세련된 마천루들이 주는 시각적 감동보다 훨씬 더 깊고 뜨거운 울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 화려한 기술의 껍데기를 지나
한국인의 진정한 심장이자 제 유년의 가장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에는 60년 전 배고픔에 울고 있던 눈파란 이방인 꼬마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선 머리를 구워 건네주던 그 따뜻한 온도가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기적 같은 송도의 풍경을 가슴 깊숙이 새긴 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진정한 은인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부산의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푸르렀지만 그 바다를 일궈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전 세계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도에서의 전율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제 기억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시리고도 뜨거웠던 그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자갈치 시장입니다. 사실 송도에서 자갈치로 향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거리마다 과거의 환영들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제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 이 근처에 왔을 때 이곳은 거대한 수용소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넘쳐났고 먹을 것은 턱없이 부족했지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부산 남항의 모습은 활기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수천 톤급의 선박들이 항구를 드나드는 모습은 이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부터 자갈치 시장의 상징인 갈매기 모양의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60년 전 제가 보았던 자갈치는 그저 갯벌과 자갈 위에 거적대기를 깔고 앉은 상인들이 즐비했던 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웅장하고 세련된 건물이 들어서 있다니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너무 변해버린 건 아닐까? 내가 기억하는 그 비릿하지만 따뜻했던 정취마저 저 차가운 콘크리트 속으로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걱정은 기분 좋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는 달리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는 60년 전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싱싱한 생선의 비린내, 바닥을 적신 바닷물,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시장을 가득 메운 자갈치 아지매들의 거칠고도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보이소. 한 보고 가있어. 싱싱한 거 천지다. 투박한 사투리가 사방에서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시장 골목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곳은 제게 있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곳입니다. 60년 전 미군 부대 주변을 서성이다 길을 잃고 배고픔에 지쳐 시장 구석에서 울고 있던 저를 발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름도 모르는 그저 인상 좋게 웃으시던 생선 장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린 제 손을 투박한 손으로 꼭 잡아주시더니 화로에 굽고 있던 생선살을 뜯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네 배고프제? 묵어라 괴한타 그 짧은 한마디와 입안 가득 퍼지던 고소한 생선 기름의 맛, 그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맛이 되었고 언젠가 성공하면 반드시 돌아와 그 은혜를 갚겠노라 다짐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년 전 이곳에서
생선을 파시던 순이 아주머니라는 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부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모르고 이름만 겨우 기억하는 그분을 이 거대한 시장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지만 가이드는 포기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장 뒤편 현대식 건물 사이로 용케 살아남은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한 노점 상인이 저희를 멈춰 세웠습니다. 순이 할매? 아, 그 할매는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딸내미가 저기 구석에서 식당 하나 하고 있대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흔적을 찾았다는 희망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희는 상인이 가리킨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평범한 순인의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년 전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아주머니와 꼭 닮은 얼굴의 중년 여성이 생선을 손질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교? 예약하셨나? 그녀의 투박한 사투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찾던 은인의 딸이라는 것을요. 가이드가 제 사연을 조근조근 설명하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멈추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설마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 눈 파란 아이란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60년 전 어머니의 손처럼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늘 그러셨지에 전쟁 때 배고파 울던 미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생선 하나 쥐어보낸 게 내내 마음에 걸린다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에.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 태평양 건너 먼 곳에서 저는 억만장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했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은 늘 그 배고픈 소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려준 그 아주머니 또한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니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감동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먼 데까지 뭐 하러 왔노? 일단 앉아서 밥부터 먹어야지. 그녀는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상 가득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회부터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매운탕까지 60년 전 그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그 투박한 인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의 맛이구나.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구나. 시장 밖은 최첨단 빌딩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한 미래 도시가 되었지만 이 좁은 식당 안의 온기는 60년 전 잿더미 위에서도 피어올랐던 그 따뜻한 인간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자갈치 시장에 열광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생선을 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누군가의 꿈을 지탱해주며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진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정성껏 발라주신 생선살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부산이 7배가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진짜 힘은 송도의 화려한 케이블카라는 기술과 자갈치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가진 진심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도시, 부산. 저는 오늘 여기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조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60년이라는 세월을 단숨에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려내신 밥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저는 한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갈치구이와 싱싱한 회. 한 점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저를 살렸던 그 시절. 아주머니의 영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연신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눈 파란 양강이. 그때 그 꼬마라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모 얼마나 좋아하셨겠노.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대이.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이제는 제게 세상 그 어떤 감미로운 노래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이드를 통해 아주머니에게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꽤 큰 사업을 일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의 절반은 늘 이곳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점의 생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제 고백의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서빙하던 직원들도 모두 일손을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더군요.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찾은 부산의 힘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뉴욕의 마천루보다 화려하게 변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정서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뜨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는 저를 이끌고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왕 온 거 우리 부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똑똑히 보고 가이소. 어머니가 장사하던 저 밑바닥 자갈길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명소가 됐습니다이. 그녀의 안내를 따라 나선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에서 저는 또 한 번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대화된 시장 건물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부산 남항의 바다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영도대교의 웅장한 모습과 그 뒤로 펼쳐진 파란 하늘은 제가 유년 시절 보았던 잿빛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부산의 스마트 기술이었습니다. 시장 내부의 물류 시스템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 키오스크,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안전 설비들을 보며 저는 미국에서 온 공학자 친구들이 왜 그토록 한국의 IT 기술에 찬사를 보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잇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태블릿 PC로 주문을 받으면서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더 줬다며 덤을 얹어주는 그 특유의 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앞서가되 마음은 뒤처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부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인근의 감천문화마을과 영도, 삼복도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마다 형형색색의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60년 전 이곳은 피난민들의 한설인 판자촌이었지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인 예술로 승화시켜 전 세계인이 찾는 한국의 산토리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감탄하자 아주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기억도 다 품고 가야 진짜 우리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새 것만 쫓는 발전이 아니라 아픔마저도 보듬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품격,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부산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송도의 케이블카 조명이 바다 위를 수놓고 광안대교에 찬란한 불빛이 저 멀리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60년 전 제게 생선을 건네주던 아주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작은 배려가 이 거대한 도시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요즘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건너뛰고 부산으로 몰려오는지, 왜 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7배나 폭증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쁜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의 세련됨과 가장 인간적인 정서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이 기적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는 제 아이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위대한 도시 부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송도의 하늘길에서 시작해 자갈치의 정으로 이어진 저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축제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끝에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60년 동안 간직해온 저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기록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은 시장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 겸 기록관이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묻자 아주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저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부산의 근현대사를 기록해둔 전시실이었지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60년 전 부산의 처절하지만 치열했던 삶의 편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시판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1960년대 초반 자갈치 시장의 풍경을 담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위에 생선을 올려두고 손님을 부르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진 구석 한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는 노란 머리의 어린 소년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은인이셨던 아주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며 제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 이름 모를 사진작가의 렌즈에 포착되어 역사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전시 유리벽을 만지며 오열했습니다. 60년 동안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배고픈 이방인 꼬마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시선이 단순히 제가 지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저조차 잊고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을 그 따뜻했던 정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보존해온 것입니다. 토마스 씨. 우리 부산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귀한 줄은 압니데이. 당신이 여길 잊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 같은 손님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라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산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단순히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60년 전의 작은 인연조차 기록으로 남겨 기리는 그 품격 때문이었던 겁니다. 요즘 미국의 젊은 기자들이 부산의 송도 케이블카를 보며 기술력에 감탄하고
자갈치 회 맛에 굴복하는 이유도 결국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한국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4년 만에 관광객이 7배나 폭증한 기적은 어쩌면 부산이 전 세계에 뿌린 진심이라는 씨앗이 맺은 당연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며 송도 해변의 야경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의 조명은 마치 미래로 향하는 가교처럼 보였고 그 아래 부서지는 파도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주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60년 전 배고픈 소년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고 60년 후 백발의 노신사가 된 저는 이곳에서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국 그리고 부산 당신들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저를 키워준 어머니이자 제가 돌아올 유일한 고향입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60년 전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가 되어 거꾸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울의 화려함도 좋지만 진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면 인간이 만든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정과 결합해 기적을 만드는지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산 송도로 그리고 자갈치 시장으로 떠나라고 말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부산으로 오십시오. 그곳에는 하늘을 걷는 길과 바다를 가르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여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의 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이 기적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위대한 부산.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마스 씨가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을 뿐 우리 곁에는 여전히 이런 기적 같은 온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척박했던 땅에 송도의 하늘길을 열고 자갈치의 활기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이 나라를 일구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 덕분이었지요. 60년 전 소년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아주머니처럼 묵묵히 가족과 사회를 지켜내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오늘날 세계가 감탄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시절 부산의 모습이나 살면서 마주했던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친 풍파를 견디고 이 찬란한 시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깊은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더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